안녕하세요. 식탁 있는 삶 김재훈입니다. 제가 이제 오늘 드릴 말씀은 지금 이제 청년분들 MD 직종에 대해서 관심 많으시죠? 그렇죠? MD는 머천다이저 라는 건데요. 일반 이제 저희끼리 얘기할 때는 뭐든 다 하는 이 전문 직종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MD는 실질적으로 저는 모든 분야에 있다고 봐요. 의류든 그리고 식탁이든 가구든 화장품이든 MD가 소비자의 기호를 파악하고 상품의 전반적인 프로세스 과정, 생산 과정, 수확 과정, 마케팅 과정, 그리고 소비자들이 구매할 때까지의 전 과정을 컨트롤하는 게 이제 MD거든요. MD인데 제가 이제 오늘 말씀드릴 분야는 요즘 이제 청년분들, 대학을 이제 각 졸업하신 분들이 식품 MD에 관심이 많으세요. 왜 식품 MD에 관심이 많냐? 기존에 식품 자체는 공헌이익이라고 해요. 저희 기업에서는. 이 실질적으로 식품 하나에 소비자들한테 이 식품을 팔기 위해서 거기에 들어가는 제반 비용들, 뭐 마케팅 비용, 인력 비용 모든 것들이 있을 거고 이거를 나머지를 감한 실질적으로 회사에 이익이 되는 이익을 가지고 공헌이익이라고 하는데요. 이 식품 자체가 의류라든지 화장품이라든지 이런 다른 카테고리보다 마진율이라고 하죠. 수익률 자체가 많이 폭이 좁아요. 식품이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까지는 이 식품 MD를 선호하지 않는 경향도 저는 있었다고 봐요. 우리나라가 실질적으로 이런 대형 마트들을 통해서 식품을 사 먹기 시작한 게 불과 얼마 안 됐고요. 그리고 지금은 우리가 온라인이라든지 이커머스라든지 이런 라이브 방송들, 유튜브를 보면서 식품을 바로 모바일로 구매를 하잖아요. 식품을 어떻게 택배로 받아봐? 이렇게 생각한 것도 불과 이제 한 2년, 3년이 돼가요. 근데 아마 의류, 화장품은 엄청 구매해 보셨을 거예요. 근데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냐? 절대 전 세계에서 안 망하는 그 사업 4가지가 있다고 하죠. 교육 사업, 섹스, 그리고 식품, 뭐 이런 것들, 미용 사업,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하는데 지금 현재 미용 사업, 의류 이런 것들은 너무 포화가 돼가지고 산업이 이제 레드오션이 돼버렸어요. 그리고 이제까지 식품 자체는 어떤 식으로 사고를 했냐? 하다 안 되면 농사나 짓지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정부 정책적으로나 우리 입장만 하더라도 농부 해버리면 그냥 촌에서 막 바지 걷고 장화 신고 흙 묻어가면서 막 이런 지저분한 상상을 먼저 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실질적으로 이 농업 자체가 이제 새로운 블루오션으로 부각이 되고 있고 다른 산업들이 다 포화가 되고 있다 보니까 지금은 해외 유학파들 그리고 기존에 여러분들도 아실 거예요. 뭐 이런 페이스북이나 이런 데서 몇십만 뷰를 가지고 했던 이런 마케팅 업체들이 다 지금 식품으로 러쉬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예전만 하더라도 우리가 실질적으로 홈플러스라는 이런 브랜드 이미지를 보고 거기에서 사과를 구매하고 야채를 구매하고 뭐 고구마 말랭이를 구매하고 했지 실질적으로 그 상품을 구매하면서 우리나라 농촌 현실이 어떻고 농부들의 정성이 어떻고 땀이 어떻고 이런 것들은 생각을 안 했었거든요. 근데 불과 이제 이런 환경들이 변화되기 시작했어요. 자, 여러분만 하시더라도 요즘 매장에서 이렇게 상품 보시죠. 그러고 나서 인터넷으로 검색해 봐요. 가격 비교 딱 하고. 그렇게 해서 구매하시는 이제 풍토가 돼 있잖아요. 매출액 기준으로만 보더라도 우리나라에서 가장 먼저 식품을 택배로 배송해서 사 먹을 수 있겠구나 생각한 게 홈쇼핑 때문이에요. 이 홈쇼핑은 이 정부 정책적으로 중공영기관에 가깝거든요. 이 방송이라는 파워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농수산 홈쇼핑을 시초로 해서 우리나라에서 이제 이런 식품이 온라인으로 배송해서 먹을 수 있겠구나 생각을 했는데 이제는 오프라인에서 구매하는 고객 비율보다 왜냐하면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제 인터넷을 쓰게 된 게 한 10년, 15년 정도 된 것 같거든요. 그때부터 쓰던 고객층들이 그런 사람들은 이제 컴퓨터를 좀 더 접하고 블로그도 하고 글도 올리고 이런 분들이 계속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제 30, 40대 주류 구매층으로 옮겨가면서 오프라인 판도가 완전 온라인으로 구매층이 완전 이제 전부 다 변화를 했어요. 지금 오프라인 시장보다 온라인에서 구매하시는 비율이 더 많고요. 여러분들 이커머스, 소셜 커머스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제가 잠깐 설명을 해드리면
이커머스는 한마디로 인터넷, 모바일에서 구매를 할 수 있는 전자상거래를 얘기하는 거고요. 소셜 커머스는 개인 SNS가 연계돼 가지고 여럿이 공동으로 구매를 하면 더 할인해서 싸게 살 수 있다는 개념이거든요. 이제는 온라인으로 많은 상품을 런칭하고 보여줄 수 있는 이 이커머스라는 이런 플랫폼 안에서 보여줄 수 있는 영역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예전만 하더라도 그냥 진열장에 사과가 놓여 있고 바나나가 놓여 있는 거였는데 이제는 사과나무를 가지를 치고 사과를 따고 이슬을 맞으면서 사과를 따고 사과를 맛보고 농부들이 웃고 얘기하고 이런 것들을 모두 노출시킬 수 있는 환경이 됐어요. 불과 한 2년, 3년 전만 하더라도요. 그 상품에 대해서 이 상품은 어디서 생산이 됐고 이 상품은 왜 좋고 이 상품은 이런 장점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하던 시대였는데 이제는 아까 여기 초당 옥수수 이 소개 영상만 하더라도 한 1분이 채 안 되거든요. 이거 하나로 집약해서 보여줄 수 있는 시대가 지금 현 이커머스의 전반적인 환경이라는 거죠. 얼마나 소비자들한테 감성적으로 가치를 전달하고 직관적으로 전달하느냐. 물론 이 전반적인 이커머스 체계 환경의 발전 요인도 있었겠지만 요즘 소비자들 그렇잖아요. 그 커피 자판기에서 커피 기다리는 시간도 못 기다린다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간편 즉석 식품들이 계속 시장에서 나오고 있고요. 이런 환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현 온라인 이커머스 시장이 어떤 시장이냐. 이제 이렇게 짧은 영상으로 소비자들한테 많은 시간을 할애하지 않고 소비자들을 현혹할 수 있을 만큼 전문성과 기획력과 마케팅이 있어야 되는 이 시대가 도달했다는 거죠. 실질적으로. 그러면 MD라는 부분이 무엇이냐. 지금 현재 우리나라 이커머스 시장을 냉정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게 이제 거대 자본들이 움직이는 시장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1,000원짜리 단감을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500원에 파는 시대예요. 왜냐? 제가 아까 공원이익에 따라서 말씀을 드렸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소셜 커머스 T뭐에 딱 들어가시면 식품만 파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화장품도 팔고 뭐 이유식도 팔고 뭐 다 팔잖아요. 다 파는데 식품 자체가 공원이익이 제일 떨어지다 보니까 제가 그쪽의 대표이더라도 실질적으로 이 화장품 하나를 팔면서 이 화장품 하나를 파는데 집중하는 게 낫지 식품을 파는 데서 이 시스템이나 조직을 집중하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식품은 소비자들이 온라인으로 구매하는 빈도가 많아졌기 때문에 식품을 절반 가격에 팔면서도 역마진을 보면서 팔면서도 이 다른 품목들을 구매하게끔 노출해서 구매하게끔 그렇게 되고 있는 시장이라는 거죠. 그러면 실질적으로 계속 최저가 경쟁을 하고 쿠폰을 붙이고 행사를 하고 그렇게 하면 소비자들은 과연 이제 저렴하고 좋은 상품을 사 먹을 수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시장 가격은 계속 떨어지는데 그러면 중간 유통책이 됐든 아니면 제가 MD가 됐든 생산자나 농부들이나 어부들한테 계속 값싼 제품을 공급을 하도록 계속 요구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농부 입장에서 적절하게 비료도 줘야 되고요. 그렇죠? 그리고 가지도 쳐줘야 되고 그리고 퇴비도 계속 갈아줘야 되고 수확할 때도 적정 시기에 정말 맛있고 이 사과의 물성에 따라서 정말 이 사과가 제일 맛있을 때 이거를 시장에 내놓아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공을 들이지 않고 실질적으로 사과가 다 익기도 전에 막 따서 내보내기 바쁘다는 거죠. 고구마가 그렇거든요. 지금 이제 고구마가 막 나올 철이에요. 그런데 이 고구마를 실질적으로 고구마는 숙성식품입니다. 숙성을 해야 고구마가 맛있어요. 왜냐하면 큐어링이라는 건 이제 고구마가 잠을 자는 거거든요. 잠을 자면서 수분을 분출하면서 이제 당도 자체가 높아지면서 우리가 먹었을 때 아, 꿀고구마다 이걸 느낄 수 있는데 저가 경쟁이 붙고 먼저 런칭하고 먼저 선보이고 이런 유통 논리의 관점에서 농업을 접근하다 보니까 막 상품 질이 안 좋아도 막 저가 상품들이 막 몰려드는 거예요. 그러면 소비자들 입장에서 과연 이 온라인 이커머스에 오늘은 T 뭐에 구매를 하시고 그 다음 날은 위 뭐에 이제 구매를 하시고 이렇게 하셨을 때 과연 아 내가
이 온라인에서 계속 식품을 구매를 해도 되는가? 품질을 보고 그렇게 생각하실 거고요. 그리고 생산자들 입장에서는 내가 좀 더 공을 들이고 관심을 기울이고 하면 더 좋은 상품을 소비자들한테 전달할 수 있는데 공을 들이겠냐는 거죠. 저는 이렇게 봐요. 제가 MD로서 가장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기본 자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생각하고 있는. 제가 먹거리 엑스파일 검증위원으로도 2년을 일을 했고요. 전국에 한 600여 개 생산자들을 만나봤던 것 같아요. 한 4년, 5년 동안. 만나보면서 지금도 많은 농가들을 다녀보고 하고 있는데 그 지역에서 탑플루트, 인정받은 맛있는 사과, 맛있는 과일 이런 것들을 인정받으시거나 다른 데보다 브릭스가 높거나 명성이 높다고 하는 과일을 기르시거나 채소를 기르시는 농부님들하고 얘기를 해봐요. 왜 대표님 사과는 더 맛있으세요? 뭐를 추가로 첨가하신 거예요? 아니면 남들이 안 하신 거를 개발하셔가지고 하신 거냐? 대다수 99% 농부님들이 이렇게 얘기하세요. 아니 우리는 별로 한 거 없는데 기본에 충실했는데 내가 어차피 이 농산물이 잘 자라기 위해서는 땅이 건강해야 되지 않냐. 그러려면 내가 예를 들어서 내년 3월에 이 작물을 묘목을 심기 전에 3개월 전부터 땅을 갈아엎고 퇴비도 충분히 주고 살아 숨쉴 수 있는 땅을 만든다는 거죠. 미생물이 풍부한. 자,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도 그렇죠. 아버지 어머니가 운동도 열심히 하시고 건전한 생각도 하고 있고 좋은 음식도 많이 드시고 해야 좋은 아버지 어머니 사이에서 좋은 아들 딸이 태어나잖아요. 그렇죠.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농산물이. 그래서 나는 그만큼 땅에 대해서 노력을 기울이고 가지를 치고 전체적인 환경을 보면서 이렇게 관심과 정성을 기울일 뿐이다. 그리고 이런 말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농작물은, 식물은 그 농부의 발자국 소리를 듣고 자란다고. 이 얘기 어디서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게 뭐냐? 그만큼 농부가 부지런해야 된다는 거예요. 부지런하게 정말 내 농작물이 건강하게 자라고 있는가 수시로 체크하고 부지런하게 땅을 더 줘야 되면 땅을 더 추가로 해주고 연면 시비를 해줘야 되면 퇴비를 더 주고 그리고 생육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테이프를 감든 어떤 다른 보충제를 써서 감아주고 이게 정말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이런 것들을 해줘야만 좋은 농산물이 당연히 건강하고 키우고 나오는 게 아니겠냐. 가장 나는 기본에 충실했다고 얘기하세요. 정말 저는 그래요. 많은 수없이 많은 농가들, 우수한 농가들을 방문하고 다녀봤지만 그분들이 하시는 거는 기본에 충실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과연 그분들의 상품이 우리나라의 주류 유통시장이라고 하는 대형 마트 그리고 대형 온라인 시장들에서 과연 어떤 평가를 받고 있느냐. 그분들이 상품을 가져가면 가격 얼마예요? 왜 이렇게 비싸죠? 싼 거 주세요. 싼 거 주세요. 그분들 자체가 그만큼 고생을 해서 키우시고 아끼고 이렇게 길러오셨는데 자괴감을 느끼시는 거예요. 왜 내가 이렇게 키웠지? 그러면서 그분들이 새로운 채널을 찾기 시작하시고 요즘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농부님들도 다 하세요. 뭐 블로그도 하시고요. 그래서 자기네들 블로그, 인스타, SNS에 글을 올리면서 판매하시는 농부님들도 많으시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다른 건 모르겠지만 물론 이제 저는 의류도 모르고 화장품도 모르고 저는 옷 한 벌도 제가 살 줄 몰라요. 정말 저희 어머니가 다 사주시고 제 아시는 지인분들은 다 사주는데 식품에 있어서는 접근 가치를 달리해야 된다고 봐요. MD의 기본, 성공하는 MD, 저는 별다른 게 없다고 봐요. 과연 내가 기본에 충실했느냐. MD의 전반적인 과정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시장 조사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 동종 상품이 지금 어떻게 유통이 되고 있고 지금 현재 유통 가격이 얼마인지 전반적인 시장 캐파가 얼마인지 당연히 분석을 해야겠죠. 그리고 내가 이 상품을 기획하고 소싱할 때 이 제품이 다른 데보다 소비자들한테 어떻게 팔 수 있는지 요즘 소비자들은 분명하잖아요. 내가 이 상품 왜 사야 되냐 이거죠. 그 부분의 해답을 MD는 소비자들한테 전달하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리고
물론 오프라인, 온라인이 조금씩 다르겠지만 산지에서만 건강한 사과가 수확된다고 그게 소비자들한테 좋은 사과가 간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택배 과정 중에 흔들려서 부딪혀서 고객들이 받았을 때는 막 흠집이 다 나 있는 거예요. 고객들 기분 나쁘시겠죠. 그리고 내가 과연 이 정도의 컨셉, 소구점, 이런 생산자분들의 철학, 그리고 이게 정말 새로운가 뭔가 다른 사과와의 차별점을 가지고 이런 것들을 나열했을 때 과연 이 제품을 소비자들이 얼마에 구매하실 것인가? 시장 가격에 대해서도 고민해야겠죠. 그리고 그 상품이 브랜드 상품이냐 편익 상품에 따라서도 달라지거든요. 브랜드 상품, 편익 상품이 뭐냐? 편익 상품은 이거예요. 우리가 어디 가든 지금만 예를 들어서 저희가 코카콜라를 사 먹어야겠다. 새우깡이 먹고 싶다. 어느 점포들 가서도 다 팔잖아요. 그렇죠. 코카콜라만 하더라도 카페 뭐 일반 의류점에서도 팔잖아요. 이게 바로 편익 상품이에요. 쉽게 어디서든 구매할 수 있는 상품. 브랜드 상품은 저희 초당 옥수수 아직 아무도 모르시죠. 그렇죠. 초당 옥수수처럼 대다수가 찰옥수수를 먹고 있는데 이렇게 신품종 상품이든 아직 이제 브랜딩이 돼서 뭔가 차별화된 상품은 이 브랜드 상품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이 편익 상품에 대한 유통, 계획, 전략, 판로 전략이 다 다르고요. 생소한 상품, 브랜드 상품, 이 상품에 대한 판매 전략, 계획, 마케팅 전략이 다 다르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총합적으로 고민하고 고객들한테 갔을 때 실질적으로 고객들이 이거에 대해서 만족을 하는지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리고 이 제품을 산 데이터들을 다 볼 수 있거든요. 요즘은 그 사이트 안에서 그 데이터들을 기반으로 했을 때 이 상품을 우리가 이렇게 컨텐츠를 노출시켰는데 과연 20대의 고객층들이 많이 구매했느냐 30대의 고객층들이 많이 구매했느냐 이런 빅데이터라고 하죠. 그리고 이 상품을 구매하면서 연관 상품을 요즘 사과 당근즙 그 젊은 층들 많이 드시더라고요. 다이어트 해가지고 사과를 사면서 당근도 같이 구매하셨느냐 이런 종합적인 전반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이 상품의 주별 2주 후, 한 달, 반기, 분기 계획을 세우는 게 MD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들은 저는 하나의 프로세스의 단계 과정이라고 봐요. 제일 중요한 거는 저는 이제 여러분들한테 묻고 싶어요. 그냥 저가 상품을 가지고 와서 가격 비교하면서 파는 MD가 될 것이냐 아니면 일반 산지에 여러 가지 상품들이 있거든요. 우리나라 전국 각지에. 일반적으로 소비자들이 그동안 맛보지 못했던 특색 있는 상품들을 소비자들한테 기획하고 전달할 것이냐. 그리고 농민들이 땀 흘려서 키우고 기른 이 상품을 우리가 일반적인 뭐 모던 한정식집이나 이런 데 가더라도 옆에서 셰프가 이 상품의 스토리를 얘기해주고 그렇게 하면 음식 맛이 다르잖아요. 그런 가치를 전달하고 정말 농업에 대한 기본적인 철학이나 이런 부분을 고민하는 MD가 될 것이냐. 저는 거기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고 싶어요. 만약에 식품 MD가 되신다면.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이 식품 MD는 정말 매력적인 직업이에요. 왜냐? 자기가 상품에 대한 기획, 개발, 전반적인 프로모션, 마케팅 이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수반해서 고객들한테 평가를 받는 거예요. 그러려면 MD가 상품에 대해서는 당연히 공부도 많이 해야 되고 물성 공부라든지 산지의 현황이라든지 많은 공부를 해야 되겠지만 이 식품이 그만큼 아까도 제가 환경을 말씀드렸지만 요즘 셰프들 많이 뜨고 있죠. 저도 이제 뭐 이연복 셰프님, 뭐 강래호 셰프님 이런 분들하고도 자주 만나서 얘기를 하는데 왜 셰프 이런 부분들 그리고 우리나라 지금 관련된 음식 콘텐츠들이 상당히 많이 붐이 이루고 있잖아요. 그만큼 우리의 삶이 윤택해지면서 우리가 실질적인 본질적인 가치에 이제 집중하는 시대가 됐다. 사람들이. 여러분들만 하더라도 이 무조건 싼 거 안 드시잖아요. 조금 더 맛있고 내가 좀 더 감성적으로 가치를 느낀 것들에 지불할 용의를 느끼시잖아요. 그런 시대가 됐다는 거죠. 식품 MD 같은 경우는 전국 산지를 돌아다녀요. 저는 이제 보통 가을이 되면 제 차에 막걸리를 20박스, 30박스씩 실어요. 그래서 실질적인 업무는 제가 안 해요. 왜냐? 저희 담당 MD들, 저희 기획팀들, 저희 마케팅팀에서 해요. 근데 저는 그분들한테 가서 막걸리 한 박스씩 드리면서 그분들하고 얘기를 해요. 같이 놀아다 드리고 다방 커피도 시켜가지고 커피도 맛있다고 먹고 같이 이제 노래도 부르고
제가 그러는 거는 그분들의 생각, 철학, 감성을 느끼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농업 정책, 농민을 위한 정책, 식품 정책, 그리고 건강한 식품, 안전한 먹거리 이런 것들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제도적인 부분, 눈에 보이는 부분, 대기업의 이런 유통 구조들 이런 것들만 얘기했지 실질적으로 농촌, 농업, 농민들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을 했었나? 왜냐하면 가장 이 고객들이 어떤 상품을 사 먹고 MD가 기획하는 데 있어가지고 가장 기본적인 거는 농민들이잖아요. 왜냐? 그 농작물을 생산하는 가장 원초적인 환경이니까요. 그렇죠. 그분들의 생각을 읽고 그분들이 포장 하나를 하면서도 정말 고객들이 이 사과를 받으셔가지고 행복하시고 건강하게끔 마음가짐을 가지도록 많이 소통하고 그 산지의 전반적인 이야기를 듣는 사람이 그분들의 마음을 달래주는 역할을 하는 게 MD라고 봐요. 실질적으로 MD가 아무리 상품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연구를 하고 물성을 고민하고 시장을 연구한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그 농작물을 기르는 사람만큼 잘할 수가 없잖아요. MD가 서울에서 등록도 해야 되고 마케팅 연구도 해야 되고 다른 상품들도 계속 런칭해야 되는데 지역의 그 농부님들 옆에 붙어가지고 쫄쫄 따라다니면서 이거는 뭐예요 저건 뭐예요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MD는 자기의 생산자 그리고 자기의 가장 식품에 대한 가장 원초적인 농부님들과 생각을 주고받으면서 서로 공감을 하고 우리가 이런 철학을 가지고 이런 가치를 고객들한테 전달하는 게 맞지 않겠냐. 저는 여기서부터 시작한다고 봐요. 저희는 이제 저희 회사에 이제 직원들이 입사를 하면 아무 일도 하지 말아요. 아무 일도 하지 말고 2달 동안을 차 한 대 줘요. 운전을 할 수 있는 친구들이 보통 MD를 하니까요. 기동성이 좋도록 차를 주면 저희가 지금 관계하고 있는 농부님들하고 같이 일도 해보고 같이 중참도 먹어보고 점심도 먹어보고 소통을 하래요. 이게 먼저가 돼야 되거든요. 우리가 요즘 사회 보면 막 화내고 하잖아요. 작은 거에도 화를 내고 조금 진행하다가 열정이 무너져 버리고 포기하고 하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원초적인 부분의 기본을 지키지 않아서 그랬던 거고 소통이 부족해서 그랬던 거거든요. 특히 이 식품 같은 경우는 제가 누누이 강조하지만 사람이 입으로 먹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상품을 MD가 잘못 기획했을 때는 그 소비자가 그걸 드시고 병이 나실 수도 있고요. 엄청 기분이 나쁠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할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MD가 그만큼 기본에 충실하고 열정을 가지고 많은 이야기를 듣고 하는 직업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물론 여러 가지 이런 전문 직종에 대한 이런 요식행위들 그리고 프로세스들은 얼마든지 시스템에서 배울 수 있다고 봐요. 근데 저는 그래요. 누워있으면 자다가 새벽에 갑자기 6시에 눈이 깨요. 왜 깨냐? 지금 우리 경북 의성에서 마늘이 자라고 있는데 마늘이 막 이슬을 맞고 이렇게 막 파릇파릇하게 올라오는 그걸 보고 싶은 거예요. 6시에 제 차를 몰고 막 120km, 140km 가속을 해서 막 내려가서 그걸 보고 있어요. 그렇게 소통을 저는 해오고 있다는 거죠. 지금 현재. 그런데 그런 열정과 에너지가 없으면 과연 내가 소비자들한테 이런 산지의 전반적인 철학, 가치, 사계절이 변하는 환경들을 과연 효율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MD가 될 것이냐. 그리고 사람 입으로도 먹고 식량 주권의 문제, 문화의 문제 이런 여러 가지들이 결합된 전 고객들을 상대로 해서 우리나라 전체 국민들을 상대로 해서 내가 식품을 팔겠다고 하는데 과연 이런 기본기, 철학, 아이덴티티도 갖추지 않고 식품을 판다면 과연 내가 성공할 수 있을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항상 고민을 하고 있어요. 근데 뭐 제가 자꾸 이제 어려운 얘기만 드렸는데 하여튼 식품 MD는 정말 매력적인 직업이다. 전국에 각각 산지마다 내 프렌드들을 둘 수 있고 언제 어디서 외로울 때마다 그 사람들과 만나서 호흡할 수 있고 그리고 자신이 기획한 상품들을 소비자들한테 선보일 수 있고 평가받을 수 있고 상당히 매력적인 직업이라고 봐요. 그리고 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반적인 식품 카테고리 자체가 성장하고 있고 지금은 여성분 남성분 비율이 똑같으세요.
근데 단지 요즘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까 상품 자체가 15초짜리 영상, 30초짜리 영상 그런 거에 결정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식품 MD를 준비하신다면 요즘은 에디터가 각광받는 시대예요. 과연 한 물건을 보고서도 이거를 소비자들한테 어떤 워딩으로 효과적으로 전달하느냐.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정말 즐겁게 노세요. 많이 다니시고요. 여행도 많이 다니시고 많이 접하시고 그러면서 과연 남이 보는 시각의 접근 방법하고 내가 나만이 잘 볼 수 있는 접근 방법의 시각은 어떤 영역들이 있을까? 이런 것들을 고민하시고 준비를 차근차근 하신다면 정말 성공적인 식품 MD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저는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명성이 높다고 하는 과일을 기르시거나 채소를 기르시는 농부님들하고 얘기를 해봐요. 왜 대표님 사과는 더 맛있으세요? 대다수 99% 농부님들이 이렇게 얘기하세요. 아니 우리는 별로 한 거 없는데 기본에 충실했는데 농민들이 땀 흘려서 키우고 이런 이 상품을 그런 가치를 전달하고 정말 농업에 대한 기본적인 철학이나 이런 부분을 고민하는 MD가 되시는 거예요. 저는 거기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고 싶어요.